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2 2차시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는요, 기체의 성질입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 기체의 성질이에요. 자, 이 기체의 성질 중에서도 보일의 법칙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일의 법칙. 자, 보일의 법칙 플러스 어떤 걸 배울 거냐면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기체의 압력. 자, 보면 왼쪽에 지금 벚꽃이 피어 있죠. 자, 이 사진은 뭐냐면 오난산에 있는 벚꽃 사진이에요. 너무 이쁘죠? 그죠? 자, 오른쪽은 또 어디냐면 선생님 그 교문 앞에 벚꽃 있잖아요, 우리. 그 매년 그 우리 반 친구들이랑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올해는 못 찍게 돼가지고 아쉽지만 선생님 혼자 찍었습니다. 사진 누가 찍어줬냐면 금강석 선생님이 찍어줬어요. 금강석 선생님. 감사해요. 자, 오늘 우리는 수업 내용을 어떤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탑재되어 있는 프린트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한번 볼 거냐면 기체 압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기체 압력. 자, 그림을 보면 이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 물이 쏟아지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유리컵에 물을 담아놓고 종이로 이렇게 받쳐놨죠. 그리고 뒤집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쏟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렇죠. 물은 일단 중력을 받고 있을 거예요. 중력을 받고 있을 텐데 그러면 중력에 따라서 물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 반대편에서 누가 힘을 위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힘을 위로 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위로. 물은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두 힘이 같다 보니까 얘네들은 물이 쏟아지지 않고 그대로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그쵸, 기체가 있죠. 기체. 여기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뽕뽕뽕 있을 거예요. 기체 분자들이. 얘네들이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나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체가 힘을 가하면서 쏟아지지 않게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력. 과학적 정의로 정의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작용하는 힘. 그런데 이 압력이 지금 누구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그쵸. 기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작용하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미리 알고 있으셔야 되나요? 그렇죠. 기체 분자는 어떻다?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운동을 한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겠죠. 그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기체 압력을 알아봤다면 우리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게 뭐죠? 그쵸? 기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지구의 대기는 오랜만에 듣죠? 네, 종소리입니다. 그대로 녹음할게요. 자, 지구 대기가 있잖아요. 대기는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지구상에 있는 이 대기의 압력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네들은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대기압. 대기의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서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압력은 어떤 거냐면 힘의 정도라 그랬잖아요. 힘의 정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크고 작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기압이 몇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대기압의 크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대기압의 크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왜 필요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뭐 온도가 있다고 얘기를 해보죠. 뭐 온도가 영상, 뭐 영하가 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기준은 누구예요? 그렇죠. 0도씨예요. 0도씨. 물이 어는 점. 이 0도씨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온도가 높을 때 플러스고 이것보다 낮을 때 마이너스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대기압에 대한 기준을 정해줘야 압력에 대해서, 기체 압력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기가 수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의 기준을 이것의 기준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누가 나서냐? 바로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발벗고 나섭니다. 토리첼리. 자, 이 사람이 우리가 대기압에 대한 수치를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하느냐? 이 오른쪽에 있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실험을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수은을 이런 유리관에 꽉 채운 다음에 마개를 이렇게 막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마개를 제거합니다. 슉 제거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수은의 무게가 있겠죠. 이 수은의 무게가 있어서 수은이 쭈루룩 흘러내리다가 어떤 지점에서 멈춰요. 자, 멈췄다. 멈췄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힘이 없다. 그 다음에 정반대 방향에서 작용하는 힘이 같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떤 힘이 같은 거냐면 이 수은이 내려가려는 이 힘과 대기 중에 있는,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는 이 힘과 내려가려는 이 힘과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내려오기 못하게끔 기체 분자들이 여기 또 누르는 힘이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 3개인데 여기는 1개니까 이상한가요? 여기 2개 더 그려줄게요. 자, 얘네들이 같기 때문에 정지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높이가 몇이냐? 바로 760mm라는 얘기입니다. 760mm. 그래서 이 정지했던 순간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대기압의 크기를 몇으로 기준을 정하느냐? 대기압 크기를 760mm Hg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준을 잡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밀리미터는 길이의 단위죠. 길이의 단위인데 누가? Hg, 수은의 높이가 760mm다. 이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편리성을 위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느냐? 1atm이라고 대기압의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나요? 다음. 자, 기체 압력을 학습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볼 거는 뭐냐면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알아볼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 실험 과정을 한번 봐볼게요. 자, 주사기 속의 공기 부피가 3mm가 되도록 피스톤을 조절한 후에 주사기의 입구를 마개로 막자. 자, 1의 주사기를 감압 용기의 중앙에 거꾸로 세운 다음 넘어지지 않도록 고무차력으로 고정하자. 자, 여기 잠깐 안 보였는데 여기 고무차력으로 고정한 겁니다. 자, 감압 용기의 뚜껑을 닫고 뚜껑 중앙에 공기 구멍에 맞춰 펌프를 끼우자. 자, 이 펌프의 용도는 뭐냐면 이제 이 펌프로 눌렀다 올렸다 하면서 여기 안에 공기의 압력을 조정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펌프를 상하로 움직여 용기 내부 압력을 0.2 기압씩 낮추면서 주사기 속 공기의 부피를 측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봐봐. 자, 펌프를 움직여서 0.2 기압씩 낮춘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자, 분자를 빼준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분자를 집어넣어 준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분자를 빼준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압력을 낮춘다는 얘기는 그 공기 분자가 옆을 두드리는 힘을 작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자가 많을수록 더 많이 두드리겠어요? 분자가 적을수록 더 많이 두드리겠어요? 그렇죠. 분자가 적을수록 덜 많이 두드리겠죠. 그래서 공기를 빼주면 압력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때 압력이 낮아졌을 때 어디에 있는 부피의 변화를 볼 것이냐? 여기에 있는 부피의 변화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가 해봤다고 가정을 하고 표 정리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실험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아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치를 주어줬죠. 자, 우리 한 겁니다. 알겠죠? 기록한 거예요. 기록을 한 거고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압력을 낮췄을 때 우리가 부피를 기록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죠.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압력을 낮추었을 때 우리가 부피를 기록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값입니다. 뭐냐? 압력 곱하기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압력, 부피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어떤 관계에 있냐는 얘기는 증가했을 때 압력이 증가했을 때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압력이 감소했을 때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자, 선생님 표로 나와 있어요. 자료가 지금. 선생님
작년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자, 표로 보면 경향성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바로 경향성을 파악하기 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압력이 1.0일 때 부피는 몇이냐면 3입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죄송해요. 여기네요. 여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0.8일 때 3.7, 0.8일 때 3.7, 0.8일 때 3. 잘 안 보이네요. 여긴가? 여기네요. 0.8일 때 3.7. 안 나도 이해해주세요. 0.6에 5. 여기네요. 그 다음에 0.4에 7.5. 여기네요. 0.2에 14.8. 여기네요. 자, 미안해요. 자세히 본다고 그렇게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에 대한 경향성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점을 찍은 거 보니까 어떤 형상이 일어나냐면 반비례하는 건 알겠죠. 근데 반비례 경향성을 띄웠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꺾은선 그래프로 그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이의 값들을 측정하진 않았지만 이 얘네들의 시점을 봤을 때 반비례하는 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직선이 절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반비례 함수 그래프 배웠죠?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자, 이런 식으로. 한 이쯤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쵸?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 다음, 압력과 부피, 얘네들의 곱은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했더니 어때요? 대부분 값이 비슷하죠? 대략 3에 가깝다고 여길 수가 있겠네요. 3. 대략 여기서 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때요?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그쵸? 일정하죠. 일정합니다.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해요. 자, 그 다음에 압력과 부피는 어떤 관계에 있다? 그쵸?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기체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한번 실험을 통해 살펴봤는데 이때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법칙을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과학에서 법칙 앞에 많이 이름이 붙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법칙을 처음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보일의 법칙은? 그쵸.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 지금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체의 압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물론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기계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기체 부피의 압력이 어떤지 우리가 알아맞혀 보는 거예요. 자, 보면 이 수면이 같다. 이게 뭘 뜻할까요? 수면이 같다. 높이가 같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이 기체 부피에서 누르는 힘과 이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오른쪽을 볼게요. 이걸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텐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보면 지금 수면 높이가 똑같은 지점이 어디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랑 다른 게 뭐예요? 여기에 누가 또 있어요? 그쵸, 수은이 있죠. 수은 누구? 760mm의 높이를 가진 수은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봐봐. 자, 수면 높이가 같다 이 지점이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여기 대기압과 수은 760mm가 누르는 힘이, 길이가 760mm가 누르는 힘이 누구와 같다? 기체의 부피, 즉 여기서 있는 기체의 압력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기체의 압력은 어떨까요? 자, 대기압은 우리가 몇이라고 그랬죠? 그쵸? 1atm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수은이 760mm의 높이를 가진 수은이 또 있대요. 그럼 여기다가 더하면 되죠. 자, 760mm hg는 우리가 몇 atm이다? 1atm이다. 그죠? 자, 얘네들을 더하면 이 기체의 압력은 2atm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기체 부피의 압력은 우리가 몇이었어요? 그렇죠. 1atm이었죠. 아까 우리 보일러 법칙에서 뭘 공부했냐면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어떻다고? 일정했다고. 그렇죠. 그럼 얘네들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 기체 몇 부인가요, 지금? 부피가 4부이죠. 그 다음에 압력은 1atm. 둘이 곱하면 몇? 그렇죠. 4죠. 얘네도 한번 볼게요. 이 기체의 압력은 2atm, 그 다음에 부피는 2v. 얘네들을 곱하면 몇? 4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보일의 법칙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활동지를 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체의 압력,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압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구대기가 나타내는 압력,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기체에 의해서도 압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분자들이 뭐를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억나죠?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담그고 종이를 놔둔 다음에 뒤집었는데 여기서 물이 흘렀다 안 흘렀다? 안 흘렀다고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운동을 해서 얘네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힘을 가해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거 대기압을 누가 정의했다고요? 그렇죠. 토리첼리가 정의를 했다고요. 수은기동을 통해서. 자, 보면 몇 밀리미터? 760mm 이때 얘네들은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면의 높이가 정지했다는 것은 정반대로 작용하는 힘, 즉 수은이 밑으로 내려가는 힘과 대기압의 크기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기압의 크기 1atm 우리가 어떻게 높이를 썼나요? 그렇죠. 760mm Hg. 자, 얘네들은 단위예요. 단위. 대기압을 나타내는 단위. 자, 우리 실험을 직접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치를 기입했고 여기에 대한 그래프들을 직접 그려봤습니다. 맞나요? 자, 다음 그러면 보일러 법칙을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보일러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자, 이거 항상 중요합니다. 온도는 기체 부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온도를 픽스 시키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비교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압력은 V분의 1, 즉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V는 K, 즉 일정한 값을 갖는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일정할 때? 그렇죠. 온도가 일정할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자, 밑에. 자, 보일러 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PV가 일정하다. 즉, 압력과 부피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 값의 곱은 나중 압력과 나중 부피 곱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P1, V1은 처음 압력과 부피를 얘기하는 것이고 P2와 V2는 나중 압력과 부피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온도만 영향이 있느냐? 아니에요. 온도와 누구와 영향도 있냐면 기체의 양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샤를의 법칙을 얘기할 때는 기체의 부피와 기체 온도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 그때는 누구와 누구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야 될까요? 그쵸. 온도와 부피를 살펴볼 때는 기체의 양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예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볼게요. 자, 예시를 보면 20도씨에서 1기압 부피 100ml 산소 기체 압력을 가했더니 부피가 50ml로 줄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건 뭘 활용하면 될까요? 그렇죠. P1, V1은 P2, V2와 같다.
자, 그러면 P1 1기압으로 나와 있고 V1 100ml, P2가 우리가 궁금한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P2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되겠고요. V2는 몇 ml? 그렇죠. 50ml가 되겠죠. 자, 대입을 한번 해서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압에서 100ml를 구한 값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P2 우리가 모르는 값이고 V2는 50ml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뭘 강조를 했었냐면, 자, 어느 교육과정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단위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숫자처럼 약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부피의 단위 ml와 ml가 있네요. 얘네들은 약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기한 게 펼쳐지죠. 자, 압력을 구하고자 했는데 우리가 단위를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기압만 남았죠. 그렇죠.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고 단위도 약분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구하고자 하는 그 값의 압력은 자연스럽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P2를 뭐라고 구할 수 있겠나요? P2는 자 50과 100이니까 약분되면 2, 즉 P2는 2기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예시 2번을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의 압력을 P라고 하고 부피를 V라고 할 때 다음량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자, P와 V, 이건 우리가 계속했던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어서 그려보면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할 때가 언제냐면 밑에 X축과 Y축이 변수가 바뀌었을 때예요. 자,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뭘 써보면 되느냐? 함수식을 써보시면 됩니다. 자, P, V는 K로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함수식으로 고쳐볼게요. P는 V분의 1, K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 P와 V는 관계를 살펴볼게요. 이 P와 V분의 1은 뭐에 따라서? K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것이죠. 어떻게? K는 일정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상수일 거예요. 맞나요? 자, 우리 이 그래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비슷한 거 봤는데 수학에서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서 봤냐면 함수에서 1차 함수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AX. 이때 Y와 X는 뭐였냐면 변수였죠. 자, 압력 변수, V분의 1 변수. 그 다음에 A는 뭐다? 기울기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떤 그래프가 될 거냐면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오른쪽입니다. 자, PV 값. P가 변해도 PV는 어땠어요? 항상? 그렇죠.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선생님 윗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떤 거냐면 단위 변환하는 건데요. 자, 대기압의 크기가 1atm일 때 760mmHg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헷갈리는 게 어떤 거냐면 단위 변환을 하는 거예요.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atm이 760이다. 그러면 우리가 2atm은 몇 밀리미터 Hg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아까 단위 약분하는 거 선생님 한번 볼게요. 자, 얘는 1atm이 760mm Hg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냐면, 그냥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자, 1은 1atm을 우리가 이항시켜 볼게요. 1atm은 760mm Hg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ATM을 우리가 다른 단위로 바꾸는 건데 여기에다가 1을 곱해도 값의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1의 자리에 누굴 넣어줄 거냐면 얘네를 넣어줄 겁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2의 ATM 곱하기 1atm 분의 760mm Hg예요. 자, ATM 단위는 약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단위를 약분해 볼게요. 단위 약분하면 뭐가 났나요? 그렇죠. 밀리미터 Hg. 우리는 어떤 걸 공부하고 있나요? 어떤 걸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ATM을 밀리미터 Hg로 변환하는 걸 하고 싶은 거죠. 자, 뭐가 남았어요? 밀리미터 Hg가 남았죠. 자,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1520, 죄송해요. 글씨가 너무 못 났네. 1520mm Hg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활동지는 선생님이 사이트에 구글 클래스에 같이 탑재를 시켜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보면 여기 빈칸이 다 나와 있거든요. 빈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상을 보지 않고 채워보시면 복습한 시간이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은 우리가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기회가 된다면 이상기차 방정식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